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숙. 저는 이유나. 저는 홍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나오고. 소율맘님 어디 가세요? 저 시장 가요. 수호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시장 가요. 유진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시장 가요. 어디 시장이요? 네, 오늘 시민기자님 어디 가세요? 에서는 수원 시민기자이면서도 누군가의 어머니기도 한 저희들이 자주 가는 시장, 대형마트가 아닌 수원 수제지 시장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율맘, 이윤아 기자님 어떤 시장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시장은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시장으로 수원시 영통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구 메탄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여기는 메탄동 딱 그 도심 중간에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차로는 접근하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파트 이름이니까 상관없죠. 네, 메탄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시장 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랑 거리가 가까워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되게 재래시장을 자주 갔었잖아요. 떠오르는 뭐 과일 가게, 생선 가게, 고깃집 뭐 이런 집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그 시장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게 마트에 가면은 정량이 포장되어서 판매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낱개로 하나 사야 될 때 그럴 때 되게 불편한데 시장 가서 아이 때문에 하나가 필요하다라던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딱 하나만 해주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 시장과 제가 이게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거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시장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작년을 제외하고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매년 시장 체험을 했었는데 1,000원을 가지고 가요. 1,000원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직접 자기가 물건을 고르고 사는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했던 곳이 메탄 시장이거든요. 보면 사진을 보면은 학부모가 그 현장에 오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은 되게 상인들도 되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춰주시면서 말씀 나눠주시는 그런 사진도 봤고 또 아이가 사서 온 물건을 보면은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아이들이 체험을 나왔다 보니까 넉넉하게 담아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구 메탄 시장이 저한테는 제가 커서 결혼하게 돼서 가게 된 시장이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릴 적 시장 모습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메탄 시장입니다. 네, 저는 가깝진 않은데 저희 큰언니가 이제 그 근처 아파트에 살아서 자주 갔었는데 네. 반찬은 소량으로 살 수 있다는 메리트, 장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가끔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반찬을 만날 때면 네.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도 그 시장을 가끔 가시는데 이유가 거기 단팥죽이 엄마 입맛에 너무 잘 맞으시다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반찬 가게들 뭐 채소 가게 뭐 다양하게 있지만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또 본인한테 맞는 그런 가게를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인지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요. 네, 좋네요. 네. 네, 온라인 구매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거기가 아주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층 그 분들도 네. 그 아주대 앞에서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그러니까 식당이 있지만 그 식당도 가셨다가 한번 이렇게 소화시킬 겸 구경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추천해 봅니다. 그 안에 먹거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메탄 시장 안에 까베기를 직접 만들어서 바로 튀겨서 파는 집이 있거든요. 도너츠랑 까베기. 그 12시가 지나야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11시 반에 갔다가 아주머니가 기름 온도가 덜 올라서 기다리셔야 된다. 12시에 오셔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12시에 가는데 그때 딱 먹으면 되게 막 튀겨서 나와서 막 설탕을 이렇게 예쁘게 솔솔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고르고 또 맛있고
저 지금 침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꽈배기도 맛있고 거기 마치 꼭 족발 골목처럼 네. 족발이 진짜 네, 많아요. 그 집 족발이 되게 네.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 네. 족발도 맛있고요. 네. 그리고 과일도 제철 과일이 있어서 아 맞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가장 좋은 점이 그 제철 과일을 네.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네. 대형마트 가면 다량 구매를 해야 네, 되잖아요. 무조건 네. 포장이 5, 6개씩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좋은데 예, 되게 좋고 또 아이와 함께 가면은 서비스를 많이 주세요. 아이를 데려가라. 조카든 뭐 자신의 자녀든 네. 네, 데리고 가라. 네. 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소맘님, 권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실 시장은 어디일까요? 인계동 시장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있는 시장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장이 굉장히 많으나 그중에 한 군데를 콕 집어서 오늘은 목골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골시장. 네, 너무 또 유명한 시장이죠. 네. 이 사실 남문 지금 팔달문이라고 하죠. 근처에 남문 시장이 9개가 모여 있잖아요. 9개나 있었어요? 예, 크고 작은 시장이 9개가 모여 있는데 그중에 목골 시장은 점포의 개수가 87개.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깔끔한 시장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독 많이 가는 시장이기도 하고, 주말은 물론이고 뭐 평일 저녁이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버글버글하지요. 그래서 전통 시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메탄 시장처럼 뭐 시장이 갖는 장점이야 굉장히 많겠지만, 목골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 상인회가 물론 메탄 시장도 있겠지만 목골 시장에도 2003년에 중앙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하고 그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디어 시스템이나 아니면 시장 내에서 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그 새로운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또 시장이죠. 그래서 그 시장 안에 뭐 상인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어떤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 혹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금 하고 있고,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건전한 직거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니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겠죠. 주로 목골 시장에서 어느 분야를 이용하시나요? 다 이용하시나요? 정육, 생선, 뭐 채소, 야채. 한창 아기가 이제 못 걸을 때 유모차를 끌고 많이 갔었어요. 집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전 주로 식재료를 많이 샀죠. 그리고 반찬할 시간이 없다 보니 반찬 가게를 주로 공략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반찬 가게들을 모두 다녀본 결과 또 저만의 어떤 입맛에 맞는 반찬 가게도 제가 리스트업을 해놓기도 했고, 과일 싱싱한 거는 물론이고 특히 뭐 강정 아니면 어묵, 손두부 뭐 등등 바로 만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 또 생각하니까 밥을 먹고 왔는데도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유진마님, 홍 기자님은 주로 어느 시장을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지동시장. 네. 목골시장 바로 가까이. 옆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9개의 시장이 몰려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그 옆에 뭐 미나리 광시장, 그리고 뭐 영동시장 등등이 밀집해 있고, 수원 도시 자체가 100년 전에 보부상들이 활동 무대로,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서울을 가려면 그 기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유지되고 있구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많은 시장들이 전국에 좀 상권이 약해졌었는데 수원은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 오래된 전통 덕분인지 그 시장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이 9개의 시장이 몰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2002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건어물, 정육, 수산물, 채소 등을 구역별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8달 주차 타워를 찍고 거기 이제 주차를 해놓으시고 뭐 목골 시장을 가시든 아니면 뭐 미나리광 시장을 가시든 지동 시장을 가시든 영동 시장을 가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차료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8달 주차 타워에 주차를 해두시고 쭉 수원천을 따라서 시장도 구경하시고 거기 이제 그 수원천에 다양한 수원 화성 관련해서 문화 행사들도 하니까 그 벽화들이라든가 조명 등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대 때문에 저는 사실 지동시장을 가는 거거든요.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순대를 먹으러 가야죠. 네. 주기적으로 순대타운에 가는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순대타운에 가면 그 돼지 선지로 만든 순대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거기에 가끔 중간중간에 섞여서 다른 걸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순대타운 안에. 저는 소곱창, 전골 아니면 소곱창 볶음집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동 순대타운을 가게 되면 순대를 파는 와중에도 조금씩 그 가게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런 추천을 하면서 거의 50년 동안 다녔던 시장. 네, 50년 동안 먹었던 순대. 또 침이 고이는데. 다 같이 침이 네, 침이 고이는 방송 수원 톡톡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순대를 먹고 살살 걸어서 남문을 통과해서 그 약국거리 있잖아요. 약을 도소매로 좀 싸게 파는 도매로. 그래서 그 약국거리를 지나서 건너가서 유동 골뱅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유명한 골뱅이집이 있는데 골뱅이를 먹고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큽니다. 왕골뱅이. 정말 특이한 골뱅이고요. 거기도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제 화성 행궁을 한 바퀴 휘 돌아서 나온 다음에 이제 진땡 통닭이라고 남문 통닭거리를 들려서 네, 치킨으로 이제 마무리 소화제처럼 먹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는 그런 코스를 네,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 이 걸어가는 동안에 벌써 영동시장을 통과해서, 그리고 또, 미나리광 시장을 지나서, 이렇게 세 군데 시장을 지나게 되는 그런 코스이고, 지금 얘기한 그 거리는 뭐 10분, 15분 내외로 굉장히 짧습니다. 목골시장하고도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먹는 거에 눈이 어두워서 좀 소개가 길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수원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권미숙 기자님, 네. 수원 라디오 FM 개국 소식을 가져오셨다고요? 엄청난 이슈입니다. 수원시에서 사실 지자체 방송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쵸. 네네. 근데 사실 이 방송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일명 수미사협이라고 하는데요. 수원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로 구성된 협의체예요. 지난해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했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예비 수요 조사에 이 수원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원 FM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와 선정의 결과를 거쳐서 신청 공고 이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모집을 시작을 했죠. 방송 자원 활동가 분들 혹은 협력기관 단체, 출자 및 기부자.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매체가 탄생하기까지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서포트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송신소 현장 실사가 있었고 드디어 마침내 7월 21일에 수원 FM 96.3MHz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쾌거가 들려왔습니다. 개국은 내년 7월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미숙쌤한테 제가 축하를 받을 일은 아니고요. 아니요, 수원 라디오한테. 네네네. 수미사협 여러분들께. 네,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그 수원 FM은 수원시에서만 청취가 가능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고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수원시에 사는 누구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인 거죠.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하고요. 보도를 제외하고 음악, 문화,
지역 정보, 우리가 쉽게 알아듣고 또 친근해 할 만한 그런 소식들로 꾸며간다고 합니다. 저는 예, 수원 시민들만 또 아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 방송도 잘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수원 방송 잘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경기 방송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경기 방송보다 아마도 수원 FM은 더 가깝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지역 소식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또 수원시만의 매체이다 보니 지역 주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선 실현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주민이나 노인, 아동 또는 장애인 등등의 소외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또 사회통합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송신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였는데 결국은 3109 옥상을 내어주셔서 그곳에 송신소가 세워졌고요. 청취 범위는 아무래도 3109가 있는 그 주변, 그러니까 팔달구가 67% 정도로 가장 많이 청취율이 높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안구, 영통구는 38% 정도,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건성구가 29% 정도까지만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청취를 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희 이번에 이 수원 뉴스 준비하면서 도서관 소식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수업 강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해주는 그 역할을 수원 라디오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까이에 아시는 분이 이분 스미업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이 설립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요. 조합원 모집을 통해서 출자금을 약정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기 후원을 약정한다든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든지 개국한 후에 광고를 제작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수원 시민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이윤아 기자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10호점이 정자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소했어요. 그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없어가지고 정말 제약을 출퇴근하는데 제약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영양가 높은 급간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인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도 및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 및 놀이 활동, 반려식물 기르기, 요리교실 등 다양한 문화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네, 수원시 돌봄센터는 2019년 8월 1호점이 호메시 휴먼시아 16단지에 처음으로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소가 설치됐는데요. 올해 안에 12호점까지 개소를 하고 2022년까지는 20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중에는 화서동의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 단지 내에 11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수원시에 건의를 하면 되나요? 네, 이것은 수원시에서 내년에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5개의 장소를 모집한다고 현재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수원시청 보육아동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동네에 생기면 좋겠다고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이게 설치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최소 5년 동안 무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용 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고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부속 공간이 아까 전용 면적 66제곱미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갖추어야 되고요. 이런 부속 공간을 포함한 권장 면적은 100에서 180제곱미터입니다. 시설은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시설들을 활용하여 신청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후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가면서 아까 홍 기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그 돌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거든요. 학교의 돌봄 교실은 인원이 한정적이고 부부 모두 정규직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나 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돌봄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이가 1학년 때는 학교 적응을 위해서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런 수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를 활용하여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수원시 대표 캐릭터 수원이가 캐릭터 이름이 수원이입니다. 이 수원이가 제4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 수원아. 네, 투표하셨나요? 했습니다. 네, 저도 했습니다. 문자로 막 날라왔죠. 네. 제4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인데요. 지역 공공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공모전에 참여한 우리의 캐릭터 수원이의 모습은 수원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수원 청개구리 환경부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래요. 네, 수원 청개구리를 활용해 만든 수원시 대표 캐릭터로 2016년 6월에 탄생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이 캐릭터를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이벤트, 굿즈 개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다중이용시설, 팝업스토어 개설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원이는 지난 8월 9일부터 17일 열린 예선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지역 부문 59개 중에 대국민 투표 2위를 차지하고 10개 캐릭터가 경쟁하는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본선은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아직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선 투표는 우리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 동네 캐릭터 라고 치시면 그 옆에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라고 또 뜨거든요. 네,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쉽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9월 6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라고 하니 수원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세요. 네. 오늘 수원 톡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신민기자의 권미수, 이유나, 홍은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